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장관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교와 현안 전에 입법 독재란 말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회는 수기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보고 싶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게 학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권력을 가진 쪽은 지금 집권 여당이죠. 독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부릅니다. 입법 독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번거롭다고 방해한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재란 말을 쓴 것은 엄살을 넘어서 왜곡이고 나쁜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법치주의고 또 삼권 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우리 여야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돼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는 제2요구권 같은 것이 이 소위 말 돌리지 마시고요. 독재는 아닌 거죠. 학계에서 얘기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로서 확립돼 있지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지신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총리는 안 쓰시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딩을 다 좀 읽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잠깐만요. 응급처치가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이게 맥락이 필요합니까? 잘 돌아간다는 말이? 맥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 아니 이거는 답변 시간은 안 들어갈 텐데요. 그만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정부 안내만 따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대통령께서 현실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현실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왜 그렇게 왜곡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잘하시다가 말을 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총선의 심판을 받으시고 지금 23%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낙선자들에게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자들에게 고위직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대정부 질문에 와서 의원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담 따먹기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한테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저는 그분을 지금도 경제수석으로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총리 인준에 자신이 없으셔서 재신임하셔서 안심하셔도 충분히 자기 지조를 있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독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엄이나 독도를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뺏긴다고 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 공간 앞에 독도 모형을 오히려 세우면 국민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요, 독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영토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 또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장관님, 배우자가 소외물입니까? 그 굉장히 부적절한 예의십니다. 아니 그거를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대놓고 자기 영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이죠, 주로 차관이 저 주일 대사관의 수석 공사를 부르든지 불러가지고 항해하잖아요. 의원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항의를 했다고요? 그만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 연구원장을 하시는 장관. 의원님이 더 잘하시죠. 외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네, 항의 안 했던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교장관 네,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에 대해서 여전히 잘했다는 협상으로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보이신 인식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저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잘된 협상이라고 잘못된 말씀하셨죠?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성과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표결을 가면 우리가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협상을 떳떳하게 했고 표결 가면 한국이 질 게 뻔한데라는 것이 TF팀 협상팀장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얘기했을 분명히 지금 그거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관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등재되는 것이 묻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묻히는 거는 등재 안 돼서 강제동원이 묻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결에 가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번 1번 PPT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코머스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3월 13일 이커머스에서 등재 보류 문서입니다.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월 26일에 유네스코 협력 TF를 만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상합니까? 지금 유네스코는 네. 등재 보류는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그냥 가면 등재 일본한테 보류죠.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거죠. 그럼요. 그러면 26일 날 해서 네. 갑자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원래 등재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갑자기 기류가 왜 바뀌었습니까?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이미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보류가 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월에 니가타현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가서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 윤덕민 대사 혼자 판단해서 찾아간 것이 그렇습니까? 저하고 무슨 교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TF팀장은 가지도 않고 협상에는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장관께서는 모르고 계셨다고요? 두 번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지시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일본 이전에는 약속이었지만 강제성은 이미 챙겨놨다는 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여전히